네, 이틀째 시장에 충격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와는 양상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기관들이 그래도 사고 있거든요. 오늘은 바이더딥이 맞는 것일까? 이분들과 한번 자세히 진단해 보겠습니다. 하나증권 이경수 수석 연구위원 그리고 권미정 증시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또 수석 연구원님께서는 퀀트이시기 때문에 네. 오늘 또 냉철하게 좀 분석을 해주시길 기대를 해보고요. 일단 현재 시장 흐름이 좀 어떻습니까? 2시 때 들어서 뭐 낙폭이 좀 줄어들고는 있어요? 줄어들지 않고 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확대되고 있어요? 11시 40분쯤에 낙폭을 가장 많이 줄이면서 전자닉스는 상승 전환까지 했었거든요. 오전에 반도체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런데 양 종목을 매도 중인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점차 강해지면서 지수도 다시 우하향하고 있고요. 지금 코스피는 다시 5천선의 위태로운 5,004포인트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 순매도 규모가 3조 원에 또 다다르고 있습니다. 네. 어제가 한 5조 원 넘었잖아요. 네네. 이틀 동안 8조 원을 팔고 있습니다. 하락장 이틀간의 주도주들은 지금 낙폭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뭐 주요 종목들? 목요일과 금요일 얼마나 빠졌는지 오늘까지 포함해서 했는데 삼성전자는 한 이틀간 7% 정도 빠졌고요. SK하이닉스랑 현대차는 한 8% 정도 빠졌더라고요. 네, 네. 그렇군요. 어제부터 지금 하단 매수 고민하시는 분들 제가 좀 신중하시라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전 세계적인 그리고 전방위적인 자산 시장에 좀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뭐 우리 시장만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좀 일시적이지 않은 상황 같아 보여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수석님께서 보실 때는 지금 이 조정의 원인을 어디에 있다고 좀 평가를 하세요? 일단은 지금 심리가 좋지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잖아요. 네. 그리고 한국은 이 빅테크의 어떤 그 흐름에 무관하지 않고 상당히 좀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뭐 모두 다 뭐 주가가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네. 전반적으로 이제 과거에 이제 뭐 IT 버블 이런 컨셉으로도 지금 약간 이제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회자가 되면서 상당히 좀 불안 심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엔트로픽이라든지 신규의 어떤 AI 기술들이 많이 이제 발전하면서 네. 기존의 빅테크의 기업들이 조금 약간 위협을 받는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과거 이제 IT 버블 때도 보면요, 당시에 이제 매출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었는데 IT 버블 때는 이제 컴퓨터가 이제 지금 AI라고 이제 좀 비교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OP 마진이 좀 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경쟁자들이 막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서 영업이익. 영업이익이 조금 떨어진 측면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영업이익률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지금 이 뭐 영업이익 뭐 빅테크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약간 지금은 그 불안 심리가 좀 기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분석해서 본다기보다는 이제 빅스 지수를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빅스 예. 지수가 뭐 하루에 한 16% 지금 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는 공포 지수가 높아지고 있다. 심리가 좋지 않다. 이런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달러 인덱스도 이런 이제 안전 자산 선호를 이제 반영을 하다시피 조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공포 지수라든지 이제 달러 인덱스의 상승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과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했을 때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좀 우리가 수혜를 봤던 측면이 있는데 그것이 약간 좀 무뎌지고 오히려 개인 투자들이 너무 수급의 기여도가 컸다라는 측면도 네. 지금 그 불안정한 그런 요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AI 섹터 중심으로 시작이 되긴 했어도 사실은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건 AI가 아닌 섹터들에서도 전반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금, 은, 그리고 비트코인의 급락하는 게 시장의 공포감을 굉장히 많이 조성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단순히 AI의 문제가 아닌 게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 공포는 계속해서 전이가 되고 있고요. 예, 그 금리 자체도 사실은 뭐 이렇게 떨어지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워시 충격이 계속해서 좀 일어나고 있다. 그 뭐 금리라는 것은 뭐 연준 의장이 뭐 100%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미국이 이제 다른 국가 대비해서 성장률이 좀 잘 나오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그 우려감도 계속해서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팁스 지수를 보더라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들이 관찰되고 있고, 그리고 뭐 경제 지표는 약간 뭐 혼조스럽기는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번 주 초에 발표된 이제 ISM 제조업 지수도 네. 상당히 좀 서프라이즈를 보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를
갖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맞느냐, 이런 이제 유동성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미리 땡겨서 썼는데 그런 이제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불안정한 지금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런 이례적인 조정장이 한 번씩 찾아오긴 하는데 S&P 기준으로는 S&P 500 기준으로는 한 2.5% 빠졌어요. 별로 안 빠지고 네, 심지어 상승하는 섹터의 개수가 오늘 시장을 제외하고는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 뭐 소프트웨어 그리고 뭐 빅테크 몇몇 종목만 좀 하락하고 네. 시장 전반은 나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사실 한 주 내내 했었거든요. 그렇죠. 미국장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장은 그럴진데 한국만 빼면은 사실 아직 뭐 대단히 충격을 받았다 이 정도는 아니고요. 한국은 그래도 한 8% 정도 고점 대비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퀀트적인 관점에서 이런 현상을 좀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앞으로 이게 뭐 과거 경험적으로 보셨을 때 이게 뭐 어떤 트렌드라고 보시거나 뭐 이런 게 있나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제 뭐 주가는 이제 실적이라는 변수도 반영을 하고 이 PER이라는 변수가 있잖아요. EPS 곱하기 PER. 항상 이제 보면 지금 EPS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예, 지금 반도체의 어떤 이제 뭐 양사,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합산 올해 영업이익이 300조가 넘은 수준으로 계속 컨센서스가 올라가고 있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번 실적이 나오고 나서 컨센서스의 공백기라는 거예요. 지금 국내 리포트도 그렇고 외사도 그렇고 지금 양사, 우리 반도체 투톱의 어떤 그 실적 추정치를 엄청나게 올렸는데 이제부터는 다음 이제 뭐 4월달 뭐 이제 1분기 실적 시즌 전후로 해가지고 디램 가격도 보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다시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높아진 그 호실적이 결국은 재료로서 조금 소멸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심리적인 어떤 요인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데 주가가 오르면서도 저희가 PER이 떨어지는 그런 기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예. 밸류에이션이 지금 한 8배 초반 수준이에요. 계속해서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계속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 펀더멘탈은 상당히 좀 좋은데 이런 이제 빅테크의 우려감이라든지 실적 컨센서스의 어떤 공백기라든지 뭐 차익 실현에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차익 실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수급적인 어떤 임팩트도 조금 좀 부각이 되고 있고 원달러 환율도 좀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달러 인덱스가 좀 올라가고 이제 안전자산 선호가 좀 부각이 되면서 예. 이런 심리적인 요인이 좀 겹쳤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EPS라는 것은 어떤 추세성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우상향 곡선을 좀 성장성을 좀 그리고 있다라고 하면 이 센티먼트는 이렇게 이 파동을 치면서 우상향 곡선을 그리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이 추세에서 조금 단기적으로 좀 밑에 있는 수준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 서서히 이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4천선 같은 경우가 저희 이제 PER 4천선이 PBR 1배 수준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좀 견고한 하단인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10%씩 하면 1.1배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1.2배, 1.3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4천 중반 정도는 어느 정도 하단을 좀 충분히 좀 이제 지지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탄탄한 펀더멘털은 분명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심리가 또 회복될 때는 급격하게 또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고미정 캐스터, 어제 이제 줍줍 들어간 개인들이 상당히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많았죠. 거의 한 7조 원 사셨나요, 어제? 맞습니다. 오늘도 지금 엄청 사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이분들이 오늘 좀 타격이 어제에 비해서 오늘 더 커졌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네. 추가적인 개인분들의 지금 매수 여력은 더 남아 있습니까? 일단은 줄어들었긴 했지만 그래도 예년보다는 굉장히 많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월요일에 이제 투자자 예탁금이 110조를 사상 최초로 돌파한 이후에 롤러코스터 장사에 사실 개인분들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바이더딥을 많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틀간 10조 넘게 투자자 예탁금이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성을 활용하려는 정가 매수에 따라서 또 예탁금이 감소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수요일에는 예탁금이 한 100조 조금 넘겼어요. 근데 목요일과 금요일에 개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상당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현재 100조 원 예탁금을 하회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틀 뒤에 이게 발표가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조 원은 좀 100조 원보다는 조금 하회할 거라도 매수 여력은 예년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수준이다. 이렇게 예년에 비해서 뭐 한 90조 원, 80조 원만 돼도 많은 수준이긴 네, 하니까 맞습니다. 여전히 개인들의 매수 여력은 남아 있다. 기관들이
그 상황에서 오늘은 좀 담고 있다. 이게 어제와는 다른 점인데 맞습니다. 기관들이 지금 담고 있는 종목들은 뭐예요, 정확히? 다행이라고 할까요? 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담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매도하는 반면에 네. 기관이 그거 사주고 있고요. 또 하나솔루션과 금융주주 두 종목을 담는데 하나솔루션은 오늘 좀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어요. 예. 실적은 사실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시장 예상보다도 너무 적자폭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올라야 된다. 이제 이번 1분기부터는 심지어 흑자 전환이 지난 분기 4분기에는 신재생 분야에서 적자가 마이너스 3,800억이 났는데요. 이번 분기 1분기에는 이게 흑자로 3,800억을 벌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태양광 거를 이제 중국 거 안 쓰겠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하나솔루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급등을 하고 있고요. KB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네. 실적도 잘 나왔고 또 주주 환원도 굉장히 잘 하겠다 발표하면서 기관의 매수가 오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수석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좀 저가 매수에 들어갈 때가 아니냐라는 시각을 가진 기관들이 매수에 들어오는 것 같은데 저 종목들을 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반도체, 하나솔루션, KB금융 이런 종목들인데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뭐 시장 대비해서 이제 아웃퍼폼을 하겠다라는 그 알파 전략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실적이 좀 괜찮은 종목군들이고 추정치가 나쁘지 않은 측면도 있고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태양광이 이제 우주 관련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상당히 좀 내러티브도 좀 좋은 측면이 있고요. 눈에 띄는 것은 이제 저평가 종목군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올랐지만은 삼성전자 지금 PER이 8배 수준이고요. 하이닉스는 5배 수준입니다. 실적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네. 계속해서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KB금융 모두도 뭐 한국전력 모두 다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좀 낮죠.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PER이 2배에서 3배 되는 것 같고요. 예.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시장 평균보다 살짝 뭐 높은 정도 상당히 좀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는 금리는 뭐 낮춰지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러티브도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PER을 보유한 그런 쪽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시장 상승세가 조금 완화되고 이 횡보를 하거나 조금 떨어지게 된다면 예. 좀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알파 전략은 결국은 안전 마진은 생각을 할 것이다. 지금 금리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안전 마진이라는 것은 결국은 PER의 역수가 됩니다. 기대 수익률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PER이 낮은 쪽으로 일단은 먼저 키 맞추기를 좀 진행하는 측면이 있다. 네, 지금 시장 밸류에이션이 PBR이 1.4배까지 올라왔고 예.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PER이 상당히 좀 적은 낮은 업종이라든지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약간 로테이션에 대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지금은 저평가 종목군들 약간 디펜시브를 우리가 조금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트레이딩하는 전략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역시 저희- 수석님은 네. 펀트 전문가셔서 PR을 다 외우고 계시는군요. 숫자에 그냥, 강한. 예, 슬쩍 봤습니다. 예. 네. 저희 이제 마켓 진단에 나와주신 여러 전문가분들 중에 이제 1월 말부터는 이제 현금 비중을 좀 늘려라 이렇게 조언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분들 말씀을 아마 들었다면 그래요. 지금은 그래도 현금이 좀 많이 계시고 타격도 좀 덜하고 이러신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도 현금 비중을 좀 늘려가야 되는 단계인 건지 아니면은 좀 과격하게 이제는 좀 저가 매수를 충실하게 해야 되는 단계인 건지 어떤 의견이세요? 글쎄요, 이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포지션이 뭐 거의 100%다. 지금 뭐 그렇게 돼 있는 투자분도 분명히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냥 이제 놔두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냥 계속해서 가져가는 게 나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지금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에 대한 투자를 생각하신 분이 계시다면 서서히 이제 저점 매수를 약간 가격보다는 약간 기간 측면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간 측면. 예, 이게 뭐냐면 이 위기라는 어떤 그 심리적인 그런 지표는 가격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백테스팅이라고 하잖아요.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가격으로는 이제 잘 안 맞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를테면 일주에 한 달에 뭐 일주에 한 번씩 제가 그냥 랜덤하게 하루를 그냥 사는 거예요. 네. 그런 측면으로 트레이딩을 하면
상당히 성과가 좋거든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뭐 10% 20% 빠졌을 때 우리가 산다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오늘 만약에 산다면 다음 주 금요일도 또 한 번 사고 그 다음 주에 금요일에 또 한 번 사고 이런 식으로 좀 분할 매수를 기간 측면으로 하는 것도 의미 있는 전략이 될 수가 있겠다. 급락장에서 또 중요한 게 너무 흥분해서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를 하는 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급락장에서도. 그렇죠. 급락장, 급등장 모든 상황에서 어제 많이 넣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뇌동 매매하면 안 됩니다. 네. 예. 지금 증권가에서도 이 상황에 대해서 분석이 한창인 걸로 아는데 뭐 네. 데이터들이 좀 나온 게 있어요? 오늘 증권사에서 리포트 같은 걸 조금 발간을 해서 그런 내용들 좀 들고 왔는데요. 사실 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역대 최대 규모의 매도였다 해서 많은 분들이 공포감을 좀 가졌는데요. 네. 우리 코스피가 시총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잖아요. 우리나라 시총 사이즈가 이미 4천조 원으로 커졌기 때문에 이 매도 규모도 이전과 다르다. 그래서 시총 대비하면 우리가 몇 번 경험했던 매도 수준이라서 너무 공포를 가지진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키움증권에서 나왔습니다. 네. 어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 그래프가 어제 시총 대비 시총 규모와 비중을 고려한 외국인들의 매도인데 몇 번이나 반복이 된 걸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를 한 것은 1월에 폭등했던 업종들을 어제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전략적인 차익 실현이다. 그리고 미국 증시가 사실 흔들리면 우리 증시 좀 흔들릴 수 있는데 지금 미국 증시가 아직은 고점이라 판단하기에는 이익 모멘텀 관점에서 또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상박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 시장 역시 뭔가 추세적인 하락이다 이렇게 진단하기에는 이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네. 또 시티에서는요 어제 우리 시장이 그렇게 급락한 걸 보고서도 7,000포인트 선으로 코스피의 목표가를 좀 높였습니다. 예. 코스피 상승은 아직 중간 허리쯤에 있대요. 그러면서 반도체가 우리나라 올해 GDP를 상승시킬 거라서 뭐 정부 주도 밸류업이나 국가 성장 펀드 등을 통해서 7,000비 달성 가능하다고 했고요. 그래서 NH투자증권에서도 펀더멘털이 훼손된 게 아직 아니기 때문에 매수 관점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을 추천했습니다. 이경수 위원님하고 비슷한 네. 의견들을 증권사에서 주고 있습니다. 조정장 이후 대응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키 맞추기 장세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보고서를 내주셨어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이제 지수가 상승을 하게 되면 그 업종별 그 수익률의 표준 편차가 확 늘어납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도주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와 다른 업종군들의 어떤 그 수익률의 격차가 상당히 벌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지수 상승률이 계속 올라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결국은 지수의 변동성은 0에 수렴하기 마련인데 이런 이제 변동성이 좀 완화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요 이제 괴리를 좀 많이 축소가 되는 괴리가 많이 축소되는 그런 이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제 소외주하고 주도주하고 수익률의 격차가 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이것은 이제 업종별 업종 중에서 가장 PER이나 PBR이 낮은 쪽이 기본적으로 주가에 후행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통계적으로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밸류에이션이 가장 낮은 쪽,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업종 중에서 밸류에이션이 가장 PBR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낮은 쪽이 이제 철강 업종이 되겠습니다. 철강 업종, 유통 업종, 뭐 금융 업종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그 업종군들에 대한 약간 관심, 약간 좀 순환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PER, PBR이 굉장히 낮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철강 맞습니다. 업종이. 예. 저기 요즘에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철강 업종이 지금 뭐냐면 약간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어요. 리튬에 대한 이제 사업권을 확보를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최근에 올라가고 있고 리튬에 대한 확보를 계속해서 뭐 이제 남미 쪽에서 계속해서 좀 부각을 시키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도 불과 한두 달 전에 PER이 4배, 5배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12배까지 올라가는 PER이 상당히 좀 2배나 이렇게 올라가는 측면이 있었는데 당시에도 사실은 이제 자동차 업종이 좋지 않다. 관세 때문에 좋지 않다. 전기차는 잘 안 팔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기본적으로 모빌리티라든지 새로운 내러티브가 붙으면서 밸류에이션, 극심한 저평가가 그냥 일반적인 저평가 수준으로 이렇게 회복이 됐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철강 업종이라든지 유통업종도 어느 정도 지금 좀 스토리를 받고 있죠. 마트에 대한 규제를 좀 풀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얘기도 나오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극심한 저평가 종목군들을 갖다가 우리가 어느 정도 좀 관심을 가졌다가 내러티브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반영이 되면 좀 이제
그치만 저평가가 조금 풀리면서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선생님 생각하고 혹시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부동산 자산 많은 저PBR주들 있지 않습니까? 뭐 삼표 시멘트 이런 애들. 네. 그런 친구들도 마찬가지의 개념으로 보시죠. 마찬가지의 개념이라고 봐야 되겠죠. 총 자본 대비해서의 밸류에이션이 낮은 쪽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이런 저평가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수혜를 많이 받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청자분들이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서 요거에 대한 설명을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행히 지금 우리 시장이요. 저희가 방송하는 동안에 좀 올라왔네요. SK하이닉스는 뭐 약보합권까지 올라왔고요. 코스피와 코스닥도 앞자리를 좀 바꾸면서 또다시 오후장 마감을 향해서 힘을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이경수 위원님의 덕이라고 봐야겠죠.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증권 이경수 수석 연구위원 그리고 권미정 캐스터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